네, 요즘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계속 정말 시체말로 죽쓰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를 또 수출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강한 거는 우리가 매달 이렇게 보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반도체는 전년 대비 50%씩 수출이 감소하고 네. 자동차는 30%씩 40%씩 증가하고 네. 그러면 뭐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디가 잘 되는지는 보이죠.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도 반도체 장비 업종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업황이 안 좋은데 장비 업종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바닥에 있죠. 몇몇 선단 공정 빼고는 네. 다 바닥에 있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뭐 20% 30%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500%씩 좋아지는 500%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1분기에 좋아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내가 잘못 봤구나. 2분기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목표가를 상향하죠. 네.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하죠. 최근에 그런 업종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 온다, 뭐 한다, 실적 안 좋고 어닝 쇼크다, 하이닉스 3조 적자. 그런 상황에서 얘들은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좋네. 자동차. 더 좋아진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운수장비 쪽에 이제 수출 물가랑 수출 물량이거든요. 좌측 선을 보면 되죠. 좌측표가 선을 보면 위로 솟구쳐 있죠. 네.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네.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금액인가요? 지금 파란 색깔이? 밑에 운송장비 수출 물가, 이 파란 색깔이 물가고요. 네. 가격. 그다음에 검은색인가요? 회색인가요? 뭐. 저게 물량. 물량.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앞단을 보시면 앞단에도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었어요. 작년에도 잘 됐는데 네. 올해는 더 잘 되고 있다. 이게 보면 일단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기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출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중국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간재죠.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와서 본인들이 완성품을 판매를 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자체를 수입을 하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요는 아직 좀 견조한 상태예요. 엊그저께 4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좀 아쉽긴 했어요. 0.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네. 또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중국은 18%나 증가했는데 그렇죠. 중국은 작년에 셧다운 기간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증가한 건 외식업 이런 데서 먹고 쓰는 데만 썼지 네. 제품 사거나 그러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막 비싼 거 이제 안 사더라고요. 전자제품 이런 거. 전자제품은 이런 거 안 사고 중간 정도 가격인 전자제품은 안 사고 자동차나 네. 명품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더라고요. 또 사는 사람은 계속 사죠. 네, 사는 사람은 계속 좀 사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서 이제 수출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일단은 뭐 아까 잠깐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거,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는 걸 보면 자동차 부품, 건자재 조경, 식품 서비스, 건강. 건강이 많이 네. 올랐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 표인데요. 감소하는 건 뭐냐? 레저, 가전, 의복, 음식료 이런 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타격이 있긴 한 거예요. 소비에. 그렇죠. 내가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잔고가 좀 비었네. 이번에 골프 치러 좀 안 가야겠다. 뭐부터 줄여야지 했을 때 여행 좀 안 가야겠다. 그런데 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돈이 좀 줄어들었다고 약을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어야죠. 안 되죠. 뭐 자동차 정비 안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사고 죽어야죠. 납니다. 네. 죽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 사이클의 둔감한 쪽들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너무 핫하잖아요. 네.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야 된다.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자동차 업종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를 선택할 때 세 가지 정도는 꼭 충족을 해야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죠. 모든 자동차 부품이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첫 기준? 번째는 예. 전기차. 전기차 쪽 이제 관련. 내연기관은 사라질 거잖아요.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엔진을 만든다든지 미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쪽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앞으로 10년 내에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외로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뭐 BMS라든지 BMA라든지 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화시는 뭐 배터리 케이스에 뚜껑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BMS, 그러니까 배터리를 꼽는 틀이에요.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매출이 나오는 쪽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매출이 감소하는 걸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한 업체들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잘 팔고 있긴 하지만 전체 차량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잖아요. 굉장히 아직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내연기관을 또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들. 지금 실적의 증가폭은, 사실 실적의 증가폭은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존의 차량들 잘 팔리는 것에 대한 포션이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매출. 이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익은 사실 현대차가 단가 너희 좀 깎아라 이래버리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이익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은 현대차가 뭔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구나. 약간 슈퍼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슈퍼을까지는 아니어도 아니요, 아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을. 종로릇하고 있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은 좀 단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쪽에 파이가 그럼 적은 기업을 골라야 되나요? 아니죠. 미국과 중국 기업의 파이가 적은 그런 회사들은 찾기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쪽에 워낙 진출을 많이 했으니까 미국의 포션이 높고 인도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인도. 네. 미국은 지금 수출이 계속 좋은 이유가 미국의 자동차가 잘 팔려서입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공장이 나가 있는 기업들 당연히 현대차가 잘해주겠죠. 그리고 인도에 이제 현대차가, 중국은 좀 배제를 하고 러시아도 이제 물 건너갔고 네. 인도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인도에 함께 진출한 그런 기업들. 현대차 입장에서도 정말 나쁜 애들이 아니면 인도에 공장까지 같이 지었는데 야, 너희 이익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단가 인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제가 내부 모르는 사정을 일인데, 몰라서. 모르는 일인데 보통은 안 그렇게까지 그런- 박하게는 안 겠죠? 할 겁니다. 함께 진출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어느 정도 마진은 보장해 준다.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인도에 공장 짓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이런 기업들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추려질 기업들, 있는 거죠. 예, 1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보면 우리가 이런 쪽에 대비해서 전기차에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 미국은 많은데 인도에 같이 진출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시면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뭐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매출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하반기에는 또 수요도나 이런 것도 또 나올 나올 수 수도 있는데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전기차는 성장할 거잖아요. 미국, 인도는 성장할 거니까 네.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찍히고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성장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미국과 인도 쪽에서의 뭔가 유의미한 성장이나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하는 뉴스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달라질, 더 높이 올라갈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올랐다고 기준은 해서 무서워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오르는 종목이 잘 올라서요. 맞아요. 우리가 1분기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한번 잘못 팔면 굉장히 포모에 시달리는. 지금도 사실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성장이 없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좋고 매크로 환경이 좋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가자. 그러는데 지금 뭐 부채 한도 어떻게 되니, 경기 안 좋니, 소비 안 좋니, 침체 오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좋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라서 안 되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실제로 전기차로 전환한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훨씬 많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궁금한 게 부품이 되게 많이 줄잖아요. 네. 특히 엔진 쪽은 뭐 없다고 보는 거고 네. 부품단도 보면은 일반 이전 자동차보다 부품수 많이 줄었는데 그럼 네. 단가가 좀 올라가야 그렇겠죠. 되는데. 이제 제가 종목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SL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최근에 좋았죠. 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에는. 이것도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내연차에도 들어가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라이트가. 근데 LED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전력 소비가 좀 적은. 그런데 지금 디자인을 보면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뒤에 요새 뭐 그랜저나 이런 거 보면 한 줄로 라이트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두 개만 있다가 가운데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까지도 늘어나고 있고 가격 자체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자체는 늘어납니다. 전기차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무거우면 또 전력 소비가 많겠죠? 또 가볍게 만들려면 또 비쌀 비싸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수출 잘하고 있지만 사실 음식료 업종도 내수 못지않게 수출을 잘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음식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곡물 가격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특히나 뭐 설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언제 안정화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흐름은 앞으로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설탕 가격과 빼고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게 사실 음식료도 2020년, 21년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제 떨어지면 좋아질 거다, 떨어지면 좋아질 거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잘 안 떨어졌죠. 뭐 흑해 곡물 협정 이런 거 잘 안 된다라고 하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하면 중국인들이 빵을 한 개씩만 더 먹어도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가격이 잘 안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어제였나요? 흑해 곡물 협정 타결이 됐죠. 60일 2개월 연장? 네, 60일 연장 네. 타결이 됐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진 않는구나. 아직 좀 돈을 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써요. 그러면서 국제고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원당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네. 원당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소맥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는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올려놨고 원가가 떨어진다. 이게 레깅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몇 개월 걸리죠? 한 3에서 6개월? 뭐 한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틀려서. 네네. 항상 다르죠? 그때 3개월 달라요. 정도면 반영된다, 6개월 정도 반영된다, 막 네. 그랬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보면 그게 계속 뒤로 딜레이 되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반영이 될 그쵸. 겁니다. 저 표를 보시면 동그란 점이 보이시죠? 저게 YOY 가격인데 저 막대반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국제곡물 가격 들어가 투입 원가는 좀 낮아지고 있는 거고 저건 YOY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소맥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YOY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투입 가격이.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원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자체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라면, 만두 엄청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작년 가공식품 수출액이 네. 2.8%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 향이 4.3% 증가. 반대로 중국은 5.8% 감소.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8.5% 성장했거든요. 네. 8.5% 성장인데 2.8%면 이거 성장이 줄어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나가는 음식료 업체들 보면 특징이 해외 진출입니다. 그렇죠. 농심, 미국의 이 공장 이거 잘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음식료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쪽에 있어서 두 섹터, 자동차, 음식료와 자동차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